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곡동 사저특검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그렇고 또 특검 기간 연장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곡동 사저특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지난해 12월 5일 마지막으로 그날 아침 통합이 이루어지기 직전 행사한 이 권한이 바로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고발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고발한 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특검까지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로 지금 사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 기간 연장 거부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퇴임 후에 반드시 즉각 수사를 받아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마치 이슈를 선점한 것처럼 태도를 보여왔던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사이에 이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앞장서 추진해 오셨는데 이 두 분 사이의 갈등으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은 결국 이전의 줄푸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747과 더불어서 강세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등의 줄푸세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제 경제민주화를 버린 채 줄푸세로 돌아서서 MB 5년을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세 번째 50%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복지 확대를 말할 때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정치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권에서는 색깔론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넘는 진보정치의 성장 속에서 여러 후보들이 복지를 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복지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면 안 됩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지 또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줄푸세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5년의 반복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감세 철회와 조세 감면 정비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제대로 재원이 마련될지 의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능력별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공약에서는 아직 증세를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통합진보당은 명백하게 증세를 공표했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증세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은 소득세 과표 3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현행 38% 세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과표 1,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현재 22%에서 30%로 올리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또 유명무실해진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고 부유층과 재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강남 3구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종부세 감면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세는 복지 재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 나아가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른 후보들께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현안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어제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시사회를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영화를 관람한 대통령 후보들께서 한결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12년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오랜 기간 동안 독재와 그리고 고문과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분단 체제의 고착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종북 공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누르고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를 압살시켜왔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진보적 의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많은 언론과 또 국민들의 관심사로 되고 야권 후보들이 이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진보당의 노력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처지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으로 아주 거칠게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교수 이런 여성들의 수는 OECD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국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표로서 법률가, 법조인 여성들, 국회의원 여성들 이런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 여성들에게